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이번 주 제넥신 리뷰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기대했던 논문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논문에 대해 같이 살펴봤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있었죠. 특히 중화항체 생성 비율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도 답을 찾진 못했어요. 임상일상 결과는 안정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실제 유의미한 데이터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나올 것이다. GX19N의 임상일상 결과는 단순히 발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후속 임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었다. 자, 이게 제넥신을 계속 지켜볼 만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이 지치기도 해요. 제넥신의 현재 주가 위치, 이거는 이전 10만원 아래에서 횡보짜리 다시 왔다. 이전의 횡보 그림 보면서 여기가 기술적 제어 구간이다, 뭐 말만 갖다 붙이면 기술적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단순하게 봐도 된다고 봐요. 어렵게 차트 대입하면서 추세니 바닥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죠. 이건 제넥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그래요. 자, 제넥신 지금은 철저히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 외에 부가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의미 부여할 건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자, 웨인이 지금 계속 판다? 6거래일 동안? 이건 그만큼 개인이 물량 받아주기 때문인데, 웨이는 철저히 개인의 포지션에 따라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한다는 점. 이 웨인의 이 공식과 같은 포지션은 사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익숙하던 매일 포지션이죠. 자, 2021년 이후 지금 6월이니까 반년이 된 상태인데, 반년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 올해 개인과 외인, 얘네 둘이 매수든 매도든 같은 포지션을 취한 거래일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올해 정확히 딱 8거래일 8거래일 개인과 외인의 매매 포지션이 동일했을 뿐, 이 외에는 개인과 외인의 매매 포지션은 철저히 반대 위치였다는 점 우린 알아야 하고, 최근에 외인 수급 동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공매 물량이라 봐야겠죠. 물론 주가가 10만원 상회했을 때의 공매 압박과 10만원 아래 하회에 있을 때의 공매 압박 강도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제넥신의 주가가 10만원 라인을 상회하면 공매 세력도 좀 밑에 내려보면 죽어라, 이때죠. 이때 죽어라 공매 물량을 털어냈지만, 반대로 10만원 부근이거나 10만원 아래에 있을 때는 공매도 압박 강도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크진 않더라. 물론 공매 물량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크진 않더라. 그러면서 자, 6월 들어서 대차거래 잔고는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위한 실탄은 계속 충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더 아래로 밀어버리기 위해 지금 공매 물량 실탄 마련하는 건가? 그런 의도도 없으리라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제넥신의 수급만 본다면 그 매도 물량을 딱히 받아줄 주체가 없다고 봐요. 뭐 물량을 내놔도 받아주고 소화시켜줄 주체가 있어야 체결이 될 텐데, 개인들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외인 물량 받아주는 그림이지만 그 이상의 출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인 가매도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이 정도 거래 물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넥신은 사실상 소외된 상태다, 시장에서. 이렇게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개인이 지금 당장 강하게 붙을 무언가가 보이진 않는다. 일단 GX19N의 임상 일상 결과는 아쉽지만 그 데이터 결과가 아쉽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도, 즉 이슈성,
이 이슈성이 낮았다는 점, 즉 개인의 강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사항은 없다. 이게 아쉽다는 것이고, 그럼 이 이후의 플로우를 본다면 결국 인도네시아에서의 뭐 후속 임상 계획 승인 내지 국내 투회 이상 뭐 중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일정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사이의 인터벌, 그 텀을 버티는 기간 동안은 이 행복 그림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옆으로 기는 이런 의견이고, 즉 재미가 없는 그림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에도 기대했던 사항은 아무리 임상 일상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기대하는 건 무리였지만 그래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길 바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죠. 이슈가 딱히 붙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논문 내용?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타이틀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로 언론 플레이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인식되었다면 주가는 분명 탄력은 받았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회사가 설레발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몰라도 참 심심하게 이번 임상 일상 결과는 넘어갔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해서 그 다음 일정이 생성되는 게 없다면 한동안은 이 10만원 라인 기준점으로 공매도 압박은 지속되면서 행복 그림은 위아래 뭐 크게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격범위 두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아니 제넥신이 지금 코로나 백신만 개발하는 거 아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스코라고 할게요. 아스코에서 자궁 경부암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인 DNA 치료제 백신인 GX1882 이거하고 키트로다의 병용 임상 중간 결과도 발표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일정이다, 이걸 왜 놓치냐, 이런 의견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전에도 파이프라인 점검하고 올해 학회 일정까지도 짚어보면서 우린 봤지만 시장이 제넥신을 코로나 백신 개발 이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간간히 백신 외에 이슈가 생성되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도 분명 우린 봤지만 이게 연속성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부분은 없었던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스코에서의 성과 도출, 물론 좋은 결과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바이오주들 흐름 자체가 이전만큼의 임상학회 일정 등에 크게 반응하는 흐름은 아니라 보거든요. 이번 아스코에 참여하는 기업들 어디가 있죠? 유한양행, 뭐 흐름 보이시죠? 한미약품도 있죠. 매드팩터도 있어요. 셀리드도 있고요. 셀리드는 오늘 시세가 잠깐 나왔던 거는 이 아스코에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 그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료 생산 이것 때문에 잠깐 반짝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처럼 참여한다 이 이슈 하나 가지고는 수급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흐름이고, 이건 지금 장세,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대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6월은 제가 볼 땐 정치 테마가 난립하기 딱 좋은 시점이고, 그렇지 않나요? 이제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분명히 나와야 하죠. 각 당 내에서도. 이 외에 원전 관련주, 뭐 이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이전에 기나긴 침체 국면에서 조금씩 고개 드는 반도체, 자동차주들, 지금 시장의 먹잇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또 생성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이오주들, 코로나 이슈, 정말 큰 건 아니고서는 웬만한 이슈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제넥신은 다른 동력보다는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이 이슈의 주가는 계속 포커싱 맞춰져서 움직일 거라 보고, 제넥신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포커싱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여기에 맞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죠. 물론 지금 어차피 긴 플로우로 본다면 초입이에요. 초입. 이제 임상 1상 끝나고 임상 2 이상 들어가는 거라 초입인데,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자, 그럼에도 이번 제넥신 제 결론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리? 여기서 못하죠. 저는 정리하라 말씀드리지 못해요. 가뜩이나 시세 이렇게 조금 나왔을 때 크게 본인 평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격 범위 내에 있으신 분들은 입술 꽉 깨물고 비중 부담은 조금 덜어 놓으셔라, 이렇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했을 때도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 하물며 여기서 리스크 관리? 이건 저도 의견 드릴 수 없는 자리고요. 지금은 버티기 모드. 또 들어가야죠. 자, 당장은 6월 아스코에서의 일정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너무 큰 기대감은 자칫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이 외에 백신 관련된 당장의 이슈가 발현될 사항은 딱히 바로 앞에 보이는 건 없어서 당분간 현 구간에서 큰 이격은 벌어지지 않는 행복 그림으로 다음 주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제 예상과 달리 크게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심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자, 오늘은 라운시큐어, 형제엘리트, 체리브로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이렇게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큰 수익 모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